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인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살 때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시골에 이모님과 그리고 외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전에는 저희도 먹고 살만 했는데 그 먹고 살만한 것이 외할머니, 큰어머니가 또 도와주고 또 배급도 제대로 주었으니까 그렇게 먹고 살았죠. 그런데 고난의 시기가 딱 들어가면서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 제가 시골 큰어머니네 집에 가지요. 큰어머니 집에 가면 큰어머니는 정말 아이고 어린 것이 가족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시골에 왔잖아요. 잘 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언니가 한 말이 이 뇌리에 딱 꽂혔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도시 사람들은 먹는 것도 아깝다. 쌀 한 톨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깝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도시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도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을 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고난의 행군에는 공장이 다 섰잖아요. 뭐 잘 운영되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부모님도 출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출근을 해야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사람, 호미지고 풀 김매고 낫지라고 하는 사람들만 일하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언니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댔으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가게 되면 그렇게 구사를 주는 거예요. 밥 먹다 밥알 하나 흘려도 나달 아까운 거 모른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앞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하지만 골방에 들어가면요. 하고 막 울지요. 서러워서 이게 없어서 왔잖아요. 혼자서 막 울면 우리 큰어머니가 또 옆에서 또 당신 딸 보고 야 좀 그만해라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놀러 다니고 마실 다니고 놀러 오고 뭐 있으면 바가지에 담아서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남한에 왔잖아요. 남한에 와서 귀농한 지가 지금 4년 지났습니다. 4년 지났는데 과연 어떨까요? 시골의 인심, 제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물론 그 인심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을 놓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상대방한테 한 말과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줬나 안 줬나에 따라서 인심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결정을 하죠. 어떻게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도 우리를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인드는 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도 그럴 수 있지. 저는 항상 그래요.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도 남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말을 항상 우리 아이들 지금도요.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동생이 잘못한다던가 형이 잘못하면 형이 또 그럴 수 있지. 또 동생이 또 형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럴 수 있지 하는 이 말이 살아가는 데서 나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좀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해도 그럴 수 있지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처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이렇게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대체 인연도 없는 곳에 내려와서 뭘 먹고 살겠는가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분들 자식들 5명, 6명 되는 그 자식들은 모두 시골에 싫어서 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는 힘든 농사일을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다 시골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싫은 시골로 자식들, 아들 3명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잘 대해줬어요. 저희 또한 또 잘 대해주죠. 농사를 딱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가까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밭에 가서도 가까이 지나가면서 자주 보게 되고 농사 짓기 전에는 뭐 집에 있고 출퇴근만 하니까 볼 사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되니까 공동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편은 거의 몇 년째 지금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15가구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다 관계에서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한두 집에서 딱 한 집이네요. 한 집하고 조금 좀 트러블이 생기지만은
트러블이 생겨도 조금 지나가면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고, 이 농사를 짓다 보니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럼 삐져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면, 자기야 그러면 좀 적당히 이야기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그렇게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쓴물 단물 겪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좀 조심을 합니다. 물론 이 시골에 내려와서 땅을 사면서 그 땅 문제로 땅 주인들하고도 문제가 생겼지만은 지금은 원만하게 잘 지내서 또 이 여름철에도 같이 뭐 삼계탕도 해먹고 하여튼 남편은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잘 지내는 게 조금 좀 아슬아슬한 거예요. 너무 가까이 알게 되면 조금 뭐라고 말할까? 나쁜 점이 보이게 되잖아요. 상대방의 나쁜 점이 조금씩 보이게 되면 그 나쁜 점이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 없지만은 조금만 트러블이 생기면 그 나쁜 점이 부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남편 보고 적당히 선을 가져라. 적당히 선을 가져라. 계속 그러거든요. 남편이 뭐 어르신들하고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조금 트러블이 조금 생기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그냥 그런 사이로 지내고 저희 밭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 저희 삶에 자주 지내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동네마다 본토 사람뿐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도 이게 서로 트러블이 많습니다. 뭐 본토 사람이 잘못했다 그것도 아니고 뭐 귀농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것도 아니고 연애 평상시 사는 것처럼 살다가 뭐 돈 문제가 엉키면 또 이게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말도 안 해요. 모임에도 안 와요. 마을 회의에도 오지도 않아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하고 접근도 안 하고 살더라고요. 귀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이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집을 지어놓고 집을 사놓고 뭐 꾸려놓고 다시 나가고 싶은데 나가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 말고 다른 마을에서도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저희 말고 동생들이 살고 있지만 동생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잘합니다. 그냥 지금도 똑같아요. 그 레이 하나는 이 농촌에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만나도 이제 아침에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님 잘 지냈어요? 이 비행기는 또 얼마나 잘 태우는지 어르신들 비행기 한참 태워요. 어르신들 잘 존중해서 잘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뭔가 실망해서 추락해버리면 그것 또한 차라리 비행기 안 태우기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관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시골 인심은요 너무 좋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가족 우리 집을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부지런하니까. 저부터도 이 시골에 들어와서 정말 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죠. 저희 남편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 여름 떼약볕에 그냥 막 혼자서 돈 아낀다고 사람도 쓰지 않고 일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좀 쉬엄쉬엄 해라고 골병 든다고 어르신들이 걱정 많이 하십니다. 또 어르신들이 이게 뭐 먹으라고 갖다 주면요 저희 남편도 또 사다라도 동네 뭐 어디 가서 뭐 사서라도 가져다 줍니다. 또 트러블이 생겨도 시간이 약이에요. 또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같이 한잔 합시다 이렇게 또 풀면서 전에는 좀 한 사람하고 조금 트러블이 생겼지만 지금은요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성깔 있잖아요. 한 성격 하잖아요. 딱 들어와서 머리 조금 쳐들어 봐요. 어르신들 옛날 분들 되나서 이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꺾이면 꺾일지언정 구부러지진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에 들어와서 내가 시내에서 돈 좀 벌었잖아 한 자리 좀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셔가지고 팍팍 씁니다. 돈 좀 쓰고 맛있는 거 사서 나눠도 주고 또 술자리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당연히 좋지요.
술 먹고 히히허허 하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좋지요. 당연히 좋지만은 그렇게 매일매일 그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도 허무해지고 상대방도 그때 놀 때하고 다르거든요. 아이고 지내보니 저 인간은 시골에 내려와서도 밤낮 저렇게 살겠네.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놉도 해줍니다. 시골에 놉이 엄청 귀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력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물론 도와주고 돈을 받죠. 여집도 도와주고 저 집도 도와줍니다. 저 사람 놉디네. 나도 좀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보게 나 좀 도와주게. 나 너무 바쁘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거기 앞집 언니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할 수 없죠. 다음날 또 이 집에 갔어요. 저 집에서는 또 오지 않으니까 왜 우리 집에 오지 않지? 응? 바빠 죽겠는데 좀 도와주지. 서로 다 자기 집에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몸이 10개도 아니잖아요.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또 이게 마찰이 생깁니다. 왜 자만 해주냐? 왜 내 거는 안 해주냐? 그래서 저희가 귀농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절대 도와주지 마라. 네 일을 해라. 차라리 너 일을 해라. 아니면 나가서 일해라. 나가 일하는 사람 누가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은 내 거다. 저 땅은 내 거다. 요거는 내 거다. 저거는 내 거다. 막 이렇게 땅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남편이 마음이 넓을 때는 엄청 넓은데 가끔 또 삐지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삐질 때도 있어요. 또 삐질 때는 또 집안에서 또 여자들이 또 잘 또 다스려야 되겠죠.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냥 시골 인심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가 제가 시골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다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귀농하러 오시는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 정이 그냥 펄펄 넘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실망을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조금 강하게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시골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시골 인심은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실망하고 올라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시골 인심이 역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좋길래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뿌리 내리려고 지금 잔뿌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큰 뿌리, 잔뿌리 팍팍 내려서 이 시골에 잘 정착하려면 마을 사람들과도 대인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유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은 마인드로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좋게 보고 젊은 사람들이 괜찮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고 저희도 또 어르신들 너무 좋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은 이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서 최대한 마을 사람들하고 잘 유지하려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그 생각이 마을 사람들하고 잘 융합될 수 있는 생각인지 그런 마인드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왕 내려왔으면 잘 지내야 되잖아요. 저는 학부모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 마을 어르신들하고도 잘 지내는데 남편만큼은 아닙니다. 남편은 거의 마을에서 사니까 또 지도자니까 잘 지내야 되겠죠. 저는 그냥 오고 가며 인사나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날씨 더운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